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나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참여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모두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차별 이벤트도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혹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궁금했던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해봐야겠죠? 오늘 일요일 방송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본부장님 SNS 하시나요? 네, SNS를 거의 안 합니다. 네, 거의 안 합니다. SNS는 네. 인생에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네. 뭐 그래도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뭘 올리시나요, 주로? 주로 뭐 사면 올려요. 아, 구매 인증이나. 구매 인증, 뭐 인증샷, 인증 뭐 그거 말고 박스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언박싱. 언박싱.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언박싱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뭐 그런 거 하는데 요즘에는 사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한 200개 정도를 못 올렸어요. 예, 사놓은 거 많은데 언박싱을 많이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철 본부장님이 딱 코로나 시절과 같네요. 우리 네. SNS상에서 코로나 시절에는 명품 구매 인증, 홈트나 골프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확실히 여행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공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엔터, 게임, 카지노, 여행 등을 통틀어서 우리가 놀자주라고 하는데 이 놀자주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그쵸. 트리거 하나가 필요하다. 그 트리거는 그 트리거 나왔지 실적이다. 않아요? 예, 실적에서 트리거 하나만 나오면 여행 관련주들 실적 트리거 하나 정도만 나오면 바로 반등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리오프닝, 대부분 이제 이런 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가 저점인지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쵸? 이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쭉 올라왔는데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여행, 레저 이쪽이 사실 중국이 하나는 풀리지도 않았지만 중국 따윈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할 거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흐름으로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사실 끝나든 안 끝나든 별 상관없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올 타이밍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행하면은 그냥 항공주죠 먼저. 그쵸. 항공주인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별 차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항공주는 미리 한번 올라왔죠.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M&A 이슈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M&A 이슈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이게 특별히 뭐 해외로 빠져나가는 아니면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항공 여객 수요가 많아서 특별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대한항공은 이미 흑자전환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M&A 이슈가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사실 우리가 볼 종목에서 좀 제외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레저, 그 다음에 여행 가기 위한 여행사들 관련주도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제일 의견이 나뉘는 게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가 의견이 제일 나뉘는데 저는 하나투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투어가 여기 바닥 48,000원 이 바닥을 정말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테스트할 뻔 했다가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 올리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하락할 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게 바로 여러분 어제라고 따지면 12월 1일 목요일 우리가 12월 2일 날 방송을 녹화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12월 4일 날 이 방송을 보게 되실 텐데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게 완전히 돌파한 거냐? 라는 의문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하나투어를 밑에서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저희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하나투어가 의견이 왜 나뉘느냐. 하나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투어가 이제 8,700억 시가총액 한 8,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단을 보면은 사실상 너무 안 좋은데 그럼 내년에 하나투어의 순이익은 도대체 얼마나 보고 있느냐인데 하나투어가 잘 나갔을 때만 따지고 봐도 그렇게 이익이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49억. 249억이면 사실 8천억의 시가총액이면은 PR이 3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승 여력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하고 그다음 하나투어가 아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리오프닝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6만 원 이때죠. 6만 4천까지 올라왔던 이 6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냐라는 거고 이 6만 4천 원까지 올라간다면은 그 정고점 라인인 한 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복 소비의 내용을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안 간 거를 막 버티고 있어요.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김민겸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코로나19 갔다 온 적 있나요? 저 필리핀 가셨군요. 딱 한 번. 네, 그 코로나 가셨군요. 완전 네. 초반에 한 번 갔어요. 초반 말고 네. 코로나 끝나고 나. 못 갔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벼르고 있죠, 그쵸? 그렇죠. 벼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내년 계획에 최소 해외여행 계획을 2개 이상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차 쓰고 갈라.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보통 사람을 보면은 내년에 해외여행 계획을 보통 1년에 한두 번 갈 거 두세 개, 세네 그쵸. 개로 막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복 소비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투어가 내년 정도까지 해서 200억대 순이익으로 좀 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 4,500억대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7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투어 현재 공략하고 있다. 노란톡방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하나투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 중요하죠. 이제 인바운드 하나투어는 보통 아웃바운드니까 인바운드를 좀 보자면은 면세점인데 호텔신라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과연 호텔신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호텔신라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오늘 보여줬다.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고 뭐 중국의 따이공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와가지고 뭘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물건이 또 비싸요. 비싸서 따이공들이 예전처럼 막 메리트 있게 왕창 사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막 그 좀만 팔아도 수익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물가가 좀 올랐고 우리나라 자체 물가도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사서 중국에다 팔려고 하는데 중국에 팔 때는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안 팔리다 보니까 저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 갭이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리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해외여행 못 가더라도 명동 갈 수 있잖아요. 명동. 그쵸. 네, 명동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해외여행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해외여행 오면 맨 처음 오는 데가 명동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딱히 명동이 재밌는 거 별로 없는데 강남이 훨씬 재밌긴 한데 알잖아. 로컬 사람들이 가는 데하고 그쵸, 또 관광객들이 가는 데가 좀 관광객들이 달라요. 다른데 명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은 없는데 외국 사람 많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예요? 중국인만 안 오는 거예요. 아. 보면은 중동, 동남아 이쪽 분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중국 분들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중국은 원래 지금 단체 관광이 막혀 있으니까요. 지금 막혀 있죠. 지금 막혀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그 명동에 오니까 사람 많은데 조용해요. 되게. 오. 옛날에는 사람 별로 없는데 엄청 시끄럽거든요.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은 많은데 거리가 조용하고 좀 질서 있는 분위기예요. 되게. 이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호텔신라가 글로벌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나머지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호텔신라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우리는 좀 뭘 봐야 되냐. 최근에
컨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특히 그쵸. 컨텐츠 중에 드라마가 재벌집 지금 막내 드라마, 아들. 영화 이게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1위고요. 지금 현재 50개국 1위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매일 챙겨보고 있고요. 제가 매일 챙겨본다는 건 뭐냐면 진짜 글로벌 탑이 아니면 저는 안 봐요. 잘. 예. 진짜 탑이 아니면 1, 2화는 무조건 봐요. 어떤 드라마든. 일단 봐야 되니까. 네. 보고 나서 그 제작사, 재밌으면 제작사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아예 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챙겨봤다는 건 뭐냐? 재밌다. 어마어마하다. 재밌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다. 내용이 탄탄하다. 탄탄한 것도 떠나서 재벌집 만내 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다면 거기 뭘 볼 수 있냐? 거기 보면은 나오는 순양그룹이라는 순양과 이 대형 이 회사들 보면서 요 그 떡밥을 회사들의 많이 찾잖아요. 이 회사들이 그 지나온 그 길을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가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심지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챙겨보라는 얘기고 이 컨텐츠가 상당히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톡방 이슈할 때 할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작을 갖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사이트 그 플랫폼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최근에 메타버스 그 기기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 XR, VR 관련주인 이 유플렉스가 제가 7,600원에 수익실하는 게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더 올라갔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8,600원. 고가가 8,600원이야. 괜히 7,600원에 수익 실현하고 좋아했어요. 40% 수익 실현했다고 막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80%짜리 수익이었는데 지금 제가 바보 챙겼다.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우르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우리가 볼만한 컨텐츠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요?를 우리가 좀 지금 좀 챙겨봐야 된다. 그 챙겨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12월에 일정표 중에 아주 중요한 키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 일정과 우리가 맞물려서 보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주 아껴놓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단 한 번도 여기서 얘기해 본 적이 없네요. 이따 푸실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따 풀진 않아요. 아, 그래요? 톡방에서 풀어요. 네. 여기서 풀 생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정말 이 히든 종목,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주 중에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주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주가도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엄청나게 아껴놨던 그 종목, 노란 톡방 안에서만 푼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한 주간의 동향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나온 히든 종목이었던 키다리 스튜디오 초급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단타로 모트렉스, 기존에 계속 톡방에서 전략 종목으로 이야기했던 콘텐트리 중앙, 아까도 이야기하셨죠. 덴티움 등 수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수익률 리뷰 또한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톡방에서 항상 제가 이 방송 지난주 방송에도 이 내용을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또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쵸. 그 올려드린 종목 중에 드디어 또 이번 주에 또 대박주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번 톡방에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톡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컨텐츠 관련주를 이미 한번 했었어요. 네. 한번 했었고 그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게 하루치밖에 이렇게 하루 전치밖에 톡방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 항상 쭉 내용이 쫙 있는데 그 톡방을 여기 방송국에 와서 PC 버전으로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게 하루 안 전날치밖에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다 올려놨어요. 오늘 하도 안 나오길래 네. 다시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노란 톡방에 자 보시면은 노란 톡방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콘텐츠리 중앙이 보이실 겁니다. 콘텐츠리 그쵸. 중앙 보이시죠? 콘텐츠리 중앙. 자 보시면은 10월 18일 날 한참 전이죠. 예. 이때 종가에 콘텐츠리 중앙 비중 5% 추가 매수합니다. 이미 매수했는데 추가로 또 매수한 거예요. 자 10월 18일이면 언제냐? 이때는 근데 콘텐츠 재벌집 중앙. 막내 아들 그게 안 없었잖아요. 할 때죠. 예, 안 할 때죠. 이미 제가 영화 아바타 2가 곧 개봉한다. 음, 한 달 전에 먼저 사야 된다. 한 달 전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발 빠르게 대응하셨네요. 예, 그때 아바타 2 얘기 나올 때 들어가 이미 묻는다. 이때가 뭐냐면 영화 아바타 2의 티저 예고편이 나왔을 때요. 네. 예, 티저 예고편 나오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한 이걸 몇 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계속 시청했던 분들은 제가 이 영화 아바타 2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거예요 아마. 근데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티저 예고편이 나올 때쯤 우리가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때 얘기 들었는데 요때가 이제 티저 예고편이 나올 때예요. 나올 때 10월 18일 요때예요. 요때 여러분. 요때 우리가 종가에 23,850원에 우리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자 지금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예. 그 뒤로 이제 좀 밀렸죠. 밀릴 때 아우성이었어요. 간대 왜 안 가요?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저점을 다지더니 어느덧 스물 올라오더니 지금 오늘은 33,300원. 종가 마감. 5.3%또 추가 상승. 여러분 약 수익률이 약 35%에서 40% 사이 됩니다. 지금. 수익률 자체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뒀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콘텐츠 중앙이 극장 관련주이기도 하고 드라마 제작 관련주이기도 한데 드라마 제작이 워낙에 비중이 크죠. 근데 거기는 드라마 제작은요 너무 뻔해요. 수익 내는 게. 왜냐면 넷플릭스가 어떻게 하냐면 콘텐츠 중앙한테 야 너네 20편 만들어줘. 계약금은 얼마? 그 안에서 제작비 써? 이렇게 하거든요. 남은 건 네 거. 근데 제작비가 늘어나면 제작비 늘어나면 좀 더 줄게. 대신 너네는 최대 이익률은 몇 %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중앙하고 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콘텐츠 중앙은 수익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IP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넷플릭스가 댔지만 넷플릭스가 뭐 이렇게 자수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IP는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죠. IP는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텐츠 중앙 이익률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콘텐츠 중앙이 의미 있게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느냐? 극장이 변해야 돼요. 물론 자체 IP가 있는 드라마가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넷플릭스 거 만들기도 바빠요. 지금 넷플릭스 거 만들기도 바쁜데 그럼 자체 IP가 있는 드라마가 잘 되는지 아니면 극장이 잘 되는지. 그럼 극장이 잘 되든지 IP가 잘 되는데 자체 IP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자체 IP가 선전을 하고 있고 자체 IP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레몽레인이 제작은 했지만 사실 거기가 JTBC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JTBC 관련주기 때문에 네. 콘텐츠 중앙이 그 이슈도 받는 거죠. 거기 추가로 드디어 영화 아바타 2가 이번 달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보러 가실 건가요? 이미 예매 전쟁이에요. 지금 혹시 김민경 아나운서님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영화 동호회들이 있어요. 제 동호회에 그 철칙이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 철칙인데 영화 보다가 한눈 팔면은 경고. 두 번째 한눈 팔면 퇴출이에요. 저 영화 보면서 초집중해서 다 본 사람인데 저희 동호회에서는 지금 거의 표를 구하면 하면은 바로 표를 아이맥스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토론을 지금 4일째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래서 구하셨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토론만 지금 4일째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토론만 4일째 하고 있고 영화 티저 예고편에 초 단위로 분석을 해요. 이거 이때 뭐가 나왔다. 그 영화 스토리에 뭐가 나올 거야. 이걸 지금 초 단위로 분석하고 있고. 하여튼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긴 한데 예, 그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최소한 이분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볼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 중앙에 영화 아바타 2를 개봉하기 전에 우리의 목표가는 얼마냐? 34,500원 요때인데 원래 35,000원 했다가 34,500원 낮춰놨는데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얻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저 위에다가 좀 올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하도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거 여러분. 11월 28일 날 지난주인데 지난주에 일요일 날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그 11월 28일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11월 28일인 거죠. 네. 월요일 아침에 제가 다 얘기 드렸던 종목들 다시 리뷰로 다시 한번 써드리고 있는데 자, 키다리 스튜디오 아침에 자료 정리했던 내용이 BMT와 태닝포장 키다리 스튜디오인데 이 키다리 스튜디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11월 28일 일단 28일 날 관망했어요. 관망했고 29일 날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볼게요. 자 보시면은 28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이죠. 근데 29일 날 스타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12월 1일 날 바로 8% 상승, 7%에서 종가 마감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방송하고 바로 이날 장중 11.94%까지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로 잡았던 9,900원 라인은 모두 다 수익 실현 완료한 상태다. 일주일 만에 그냥 가볍게 10% 넘는 수익을 그냥 가볍게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였냐? 바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여러분 웹툰 웹소설 원작이기 때문에 이 웹툰 웹소설 원작에 따른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요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 못했어요 공략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톡방 들어오셨어야죠. 톡방 들어오셨으면은 어떻게든 제가 설명을 하러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노란 톡방 많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들 많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알아봤고요. 히든 종목 또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황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징집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4개월 만에 57%에서 25%로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키로 한 크레물궁의 결정을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지지했으나 본인들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총알바지가 되기 싫다며 전투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까지 알아볼 텐데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상 좀 점입가경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지역에 걸쳐서 현재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포리자,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이 원전이 뺏긴 지 이거 원전을 뺏겼거든요. 근데 원전을 뺏겼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을 현재 지금 탈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쪽이 좀 위험하죠. 원전이 있다 보니까 원전을 갖고 놔두고 서로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이게 왜 우크라이나도 이쪽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쪽 지역의 이 원전이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40~50%를 차지하는데 그럼 이제 이쪽을 놓치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기반 시설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오래가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 너네 힘들지. 그 전쟁을 빨리 끝내자. 즉 이 말은 러시아가 너네 우크라이나 국민 너네 힘들지? 협상 테이블로 빨리 나오라고 해. 빨리 젤렌스키 대통령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네. 러시아가 지금 기반 시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주로 발전소 위주로 공략하고 있어요. 전기 쪽, 전기를 끊기 위해서. 전기나 수도나 이쪽을 끊기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력을 이렇게 수급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 자포리자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를 노리고 이쪽에서 전력망을 다시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전력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략 목표거든요. 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서서히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헤르손은 이제 탈환하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데 러시아군도 지금 방어선만 잘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직 크게 뭐 전투로 붙은 건 없지만 근데 의외로 치열한 지역이 이쪽 바흐무트 지역인데 바흐무트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을 쭉 끊어놔야 자포리자로 들어가는 보급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최대한 끊으려고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군도 그걸 눈치채고 지금 헤르손에 있는 병력까지 다 빼가지고 지금 여기에 한 5만 명 정도 집결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군만 5만 명이고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반군들까지 합치면 총 10만 명이 현재 지금 여기서 현재 전선을 구축하고 지금 있는데 이 전투 양상이 좀 약간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1차 세계대전 참호전 느낌이에요. 그리고 참혹하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나게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이 네.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왜 계속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네. 그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아, 네.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멈추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할 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적 성과를 거두고 끝나야 돼요. 전략적 성과를 거두지 않고 러시아가 발을 뺀다 그러면 이제 정권 뒤집어지죠. 푸틴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성과를 못 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성과를 건가요? 지금까지는 봤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끝내고 싶죠. 네.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모든 영토를 다 수복하겠다고 덤비는데 전쟁은 일으키는 건 마음이에요. 끝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끝나요. 아, 네네. 네. 그냥 러시아가 전쟁 끝내고 싶다 그래서 끝내나요? 우크라이나가 끝내야 끝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끝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이 기세대로 가면 크림반도만 끊어도 어차피 러시아는 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노란 화살표가 요 끝까지 오면 네. 어차피 우크라이나 이겨요. 러시아는 패배란 말이에요. 바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끊겨도 러시아는 져요. 여기서 끊겨도 러시아는 집니다. 그러니까 어딘 뭐 끊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죠. 차마 얘기 못하고 제레스키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를 못하니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그냥 끝내겠습니까? 전쟁 나서 자기 국토가 난리가 났는데 배상금 어마어마하게 요구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그 돈을 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러시아는 그리고 전쟁을 왜 못 이기냐? 원래 못 이겨요. 원래 러시아군이 못 싸우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보다도 훨씬 많은 전사자가 난 게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거의 비공식 집계로는 뭐 비공식 집계로까지 다 합치면은 못해도 5천만, 6천만 이상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했어요. 예. 독일은 그게 3분의 1도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 예전부터 싸움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싸움을 못해도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다. 병력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바흐무트 지역의 참호전인데 이 참호전이 거의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호를 파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쌓이냐? 물이 이렇게 딱 습기가 올라와요. 네. 군화 전투화를 신고 참호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전투화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한겨울에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싸워야 되는 거죠. 처절하죠. 이게 발목 다 잘라야 돼요. 나중에 저 동상 걸리겠네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싸우고 있다. 지금 참호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쪽에서 최근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몇천 명 단위로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참호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EU 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현재 곧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곧 보고요. 12시가 땡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금수 조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EU 대 러시아 원유 금수 EU가 대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원유 안 사겠다는 거죠. 자, G7은 원유 가격 상한 도입했고요. 예, 월요일 날, 5일 날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게. 기타 전선은 지금 소강 상태고요. 러시아가 정 안 돼서 뭘 하려고 하냐면, 요 위에 보시면 요게 벨라루스거든요. 벨라루스한테 이제 러시아 친구, 몇 없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예, 당연히 여기도 독재국가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야, 너 위에서 쳐, 빨리. 우크라이나 쳐와봐, 빨리. 근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말을 안 듣죠. 걔도 상황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참전했다가 그렇죠. 같은 꼴 날까봐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자, 전 벨라루스군 우크라이나 돌격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인기가 없거든요. 예. 그 대통령을 가만히 있는 것도 신기한 나라예요. 이 나라. 예, 되게 신기한 나라인데 비리도 많고 이분도 아마 곧 제가 봤을 때 민주화되면 수청될 분인데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쉽지 않다 현재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벨라루스한테 어떻게든 지금 너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빨리 공격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요게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추가 감산 가능성. 오늘 여러분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오늘 있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작정하고 감산할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사우디가 사실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으니까 그냥 작정하고 감산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우디가 오로지 러시아 편만 들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게 또 러시아가 하필 또 이란하고 친하거든. 사우디도 아니 우리의 왼수하고 친해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하고 친하고 우리하고 최근에 좀 등을 돌린 친구예요. 옛날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결혼했다고 치면 네. 사우디가 봤을 때는 사우디는 이제 예를 들어 부인이죠. 네. 미국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사우디는 이혼했어요 이미. 미국하고는 이혼했어요. 미국하고 이혼했는데 아직 좋아는 하죠. 아직 마음은 있는 건가요? 마음은 있는 거죠. 마음은 있는 건데 마음은 있는데 이란 옛날 미국하고 같이 좋아했어. 삼각관계. 미국을 서로 좋아했는데 이란이 나중에 따기 맞고 이렇게 물러났고 사우디가 결혼했는데 여기 이혼했고 미국이 아직 둘 다 싫어하는데 이란도 당연히 미국을 싫어하겠죠. 그랬더니 러시아라는 남자가 또 있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한국이네요. 남자가 이란을 좋아하는 거죠. 이란을 좋아하는데 사우디도 이 미국이라는 남자를 좋아는 하는데 이 좋아하는 남자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좀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관계다. 이해 잘 되시죠? 네. 이게 더 훨씬 아주 쏙 되네요. 이해가 잘 되실 거야 아마. 자, 그런 상태다. 자, 그래서 감산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야 아직. 그러니까 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우디가 이란하고 친한 러시아한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단 금수 조치 이후에는 유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뿐만 아니라 이 금수 조치까지 다 확인되는 월요일 날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 우리가 좀 유가 관련주를 다시 재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화물연대까지 우리나라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저도 좀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지금. 지금 미리 어디서 사재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재기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한 12년 만에 타는 거예요. 거의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여튼간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련주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히든 종목으로 주시나요? 근데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주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유가 관련주예요. 유가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하게 접근했다가 갑자기 합의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투자 전략은 아니고 일단 이 오펙에서 추가 감산 가능성과 연계돼 있으면서도 금수 조치하고도 연계돼 있으면서도 이것도 같이 연계돼 있는 네. 그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물론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게 있는데 요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요거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산물 곡물 관련주 보지 마세요. 일단 자, 그다음 방산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늦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LIG 넥스원 마찬가지 LIG 넥스원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다 매수 가능하다. 네. 지금 다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폴란드가 한국항공우주한테 네. 그랬어요. 돈 지금 줄게 그냥. 돈 먼저 줄 테니까 빨리 1조 1조 1.2조인가. 5천억. 네. 1조 5천억 지금 줄게. 싸줄게 바로. 계좌번호 불러 빨리. 계좌번호 불러줬어요. 불렀더니 바로 입금해버린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 한국항공이 뭔데? 그랬더니 날짜만 좀 맞춰줘. 날짜만 딱 맞춰줘 제발. 너네 낚기 날짜만 맞춰주면 내가 진짜 다 빨리 줄게 돈. 자, 돈을 먼저 받았다는 건 이 시기에 엄청난 겁니다. 왜냐? 지금 돈을 먼저 받으면 돈을 은행에다 잘 놔두면 이자가 많이 나올 때잖아요, 지금이. 네. 금리가 높을 때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이럴 정도다. 지금 현재 이럴 정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이거 말고도 곧 수주 소식들, LIG 넥슨이나 하나로스 곧 수주 소식들, 호주 레드베이크 아직도 결정 안 했어요. 예, 미국 장갑 차서 아직도 결정 안 했고요. 예, 결정 나면 이거 다시 간다 이거.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자,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자, 재건 관련주인데 수익 실현도 관망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히든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 종목이에요. 요게 이 종목인데 제가 지금 잘못 PPT 작성해가지고 요게 또 나왔네요. 근데 자, 1등주 지속적으로 조정 실적 확인 후 재접근 준비하셔야 된다 했는데 요 종목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요 종목 하나 있고 종목이 총 2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고 자 1등주가 이 종목이 땡땡땡땡땡땡 저기 6글자예요. 아, 6글자요? 근데 이 종목이 1등 종목이에요. 여러분 한미글로벌 생각하실 텐데 한미글로벌 아닙니다. 한미글로벌 5글자잖아요. 예. 원래 이 종목 1등 종목인데 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실적만 조금 더 확인하면 되는데 실적만 확인 후에 우리가 재접근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거든요. 조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접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건 관련주하고 딱히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든데 요 관련주가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그 트랙터 콤바인 관련주 우리나라 트랙터 콤바인 관련주인데 요 종목도 사실 사우디 네옴시티에 관련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인데 국내 농기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 요즘 트랙터를 여러분 자기가 직접 트랙터를 몰고 다니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트랙터 자율주행 해놓고 알아서 하고 다녀요. 그리고 농부는 저기 그냥 한숨 자다 일어나면 다 돼 있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농지가 정말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거 못해요 자율주행으로.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별짓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율주행 트랙터가 자율주행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예, 힘들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땅덩어리 넘어져도 내 땅 아무데나 넘어져도 내 땅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율주행 트랙터가 아주 그냥 마음대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0마력 이하 소형 트랙터가 코로나 때 인기였는데 코로나 때 이제 자기 앞 텃밭 가꾸겠다고. 네. 역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앞에 텃밭도 없어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땅 부족한데 무슨 텃밭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앞에 텃밭 같은 거 많이 잔디 같은 거 많이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소형 트랙터 판매도 호조다. 영업이익 사상 최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인건비와 노동력이 점점 부족한 이 시대에 자율주행 트랙터 부각되고 있다. 이 기업은 또 2022년에 조지아주에 또 공장까지 2022년 말이면 언젠데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건 아니고. 네네.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 2022년 말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한 바로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히든 종목이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1등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좀 밀려서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 있고요. 그다음 농기계 관련주로 하나 추가로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농기계 관련해서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이 오늘 총해서 이렇게 해서 총 3종목 현재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3종목 주셨습니다.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지막 12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뭐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CPI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네,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여기에 딱 올려놨어요. 딱 보시면은 네. 일단 다음 주 일정이 약간 지뢰밭이에요. 아, 그쵸. 지뢰밭인데 다음 주 일정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자 매월 초기 때문에 월 초에는 지표가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한번 깨졌는데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5일날 나옵니다. 5일날 나오고요. 5일날 월요일날 나오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화요일날까지는 뭐 별거 딱히 없어요. 화요일 별거 딱히 없고 수요일날은 바로 11월 중국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유로존 GDP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잠정치거든요. 네. 잠정치기 때문에 원래는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하는데 잠정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잠정치는 일단 대충 썸 해가지고 발표를 먼저 하고요. 확정치는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미세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마지막 발표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이게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일날 보시면은 좀 중요한 일정, 일본 거는 안 중요한데 자꾸 누가 일본 걸 자꾸 써놓죠. 일본 다음에 제가 꼭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우개로 어떻게든 지워야죠. 네. 그리고 중국이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 나중에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은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유가 대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G7 대러시아 원유 상한제 도입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호주 통화 정책 회의는 왜 중요하냐? 네. 호주가 별로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호주가 달러를 써요. 호주 달러. 호주 달러를 쓰기 때문에 호주와 홍콩, 뉴질랜드는 보통 미국 달러와의 FOMC, 미 연준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어느 정도 올리느냐를 보면 미국 FOMC 회의 때 얼마 올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힌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음 주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데 선물로 시험 동시만기일이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무자들한테 천국이라는 코스트코 소비자한테 천국이 아니라 근무자들한테 천국이라는 이 코스트코가 시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날 한국 주요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있고 롯데제가 들어오는데 삼양홀딩스는 빠질 거고요. 성일하이텍이 편입될 겁니다. 코스닥 150에. 그래서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온지를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2주에 다 수급이 바뀔 거예요. 왜 바뀌냐?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코스닥 150에 들어간 종목은 펀드에 무조건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면 코스피 100에 새로 들어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펀드에서 미리 사놓는단 말이에요. 미리 사놓으면은 미리 여기서 미리 나가겠죠. 코스피 100에서 빠진 종목이 있으면 미리 팔아요. 미리 팔기 때문에 이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내용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일정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자, 돌아가면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는데 여기부터 보시면은 자 11일 날 중국 시진핑이 사우디 방문을 합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요즘 중동이 중국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갔는데 그 전 시진핑 주석의 그 대형 사진이 걸려 있는 거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사진을 올려온 생각을 비가 좋은가 봐요, 다들. 여튼간에 중국이 중동을 통해서 1대1로를 아프리카까지 하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중동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중동이 사실 돈이 없어야지 중국한테 좀 손을 벌리는데
돈은 많아요. 어. 중동은 돈이 많으니까 뭐 딱히 뭐 관심은 없는데 그래서 중국의 요즘 전략이 뭐냐면 돈 없는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가서 돈 빌려주고 너네 못 갚지 해서 그 나라 인프라를 뺏어오는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우디가 중국하고 만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네옴시티를 또 노리고 있겠죠. 그쵸.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1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나오는데 금통위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의사록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의사록이 나오는 이날 미국이 CPI를 발표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FOMC 회의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50bp 인상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 CPI가 만약에 물가지수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폭이 거의 없거나 해버리면 또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13일 날 그러니까 지금 뭘 예상하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지수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12월 2일 날 지수가 하락하는 건 뭐냐 어차피 모든 건 13일 날 미국 CPI 나오는 거 보고 다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관망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근데 15일 날 또 ECB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FOMC 미 연준이 금리를 딱 결정하면 ECB와 그 다음날 ECB와 BOE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여기서 알아서 자기들이 또 금리 결정할 건데 다 영향을 줄 거죠. 그래서 만약 FOMC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 ECB도 또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그래서 산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FOMC에서 미국이 75bp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ECB와 BOE가 또 똑같이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달러가 강세했다 다시 꺾일 거예요. 예,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산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일 때 이머징 마켓이 힘들고 안 좋은 거고 다른 나라가 안 좋은 건데 달러가 강세가 14일 날 잠깐 오더라도 15일 날 22에서 금리를 다시 팍 올려버리면 다시 달러가 꺾이면 전세국 다시 또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일 날 수십 번 강조했던 제가 올해 2022년 영화 아바타 2를 한 10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어요. 영화 아바타 2 북미 개봉이 16일 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동시 개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다음 주에 요 예매를 지금 주구장창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27일 날이 배당주 매수 시한. 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27일 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26일까지 올해 1년 내내 주식을 들고 있다가 26일 날 팔았어요. 배당 못 받아요. 배당 못 받습니다. 27일 날 팔았어요. 배당 못 받아요. 27일 날 들고 28일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배당주 단 한 주도 안 사고 있다가 27일 날 주식을 사서 28일 날 넘어갔어요. 그럼 배당 받아요. 그러니까 단 하루만 들고 있어도 배당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자, 그리고 28일 날이 배당주 매수, 27일 날 배당주 매수 시간이 끝나면 28일 날이 배당락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밑으로 떨어져서 출발합니다. 그 부분 갑자기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해서 출발해요? 원래 떨어져 출발하는 거예요. 배당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이게 증권업 종사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2022년 한국 증시가 29일 날 폐장합니다. 왜 30일 날 폐장 안 하죠? 원래 하루는 쉬어요. 무조건 연말 하루는 쉬거든요. 마지막 거래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래서 증권업 종사자들은 하루를 더 쉽니다. 남들보다 하루를 더 쉬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그 한국 거래소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거래소가 그렇게 한 거니까. 한국 거래소가 안 열니까 우리도 같이 쉬는 거죠. 뭐. 한국 거래소 때문이다. 이 모든 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022년 대단원에 2022년 한국 증시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근데 내리고 다시 1월에 또 깔끔하게 다시 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중요 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노란 톡방 안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